우리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루는 확률은 보통 수학적 확률을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가 수학적 확률은 이상적인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그러니까 도대체 뭘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느냐 한번 볼까요? 우연히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가능성을 숫자로 표시한 것을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거죠. 수로 표시한 것을 확률이라고 하는데 이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앞으로는 PA 이렇게 씁니다. PA 하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그럼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하면 P, B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수학적 확률이란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표본공간 S에서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이 부분이 겁나 중요한 겁니다.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사위를 한번 던져보세요. 주사위를 던지면 우리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이 되는데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6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 각각의 사건들은 일어날 가능성이 똑같죠. 그러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면 우리는 이제 수학적 확률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다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1이 있는 쪽을 뾰족하게 만들었다. 뾰족하게. 그리고 나서 절대로 1이 못 나오게 만들면 안 된다니. 그러면은 각각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수학적 확률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똑같으면 우리는 이제 수학적 확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수학적 확률 PA는 NS분의 NA. 이거 무슨 얘기냐면 표본공간 S의 근원 사건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근원 사건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지금 주사위를 하나 던지면 표본공간 S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이 되고요. 만약에 사건 A를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했다면 1 또는 3 또는 5가 됩니다. 그러면 수학적 확률 PA는 무엇이냐면 표본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6개, 사건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 그래서 6분의 3은 2분의 1 이렇게 수학적 확률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결국 여기 중요해요.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아야 된다. 이제 만약에요. 이런 거 생각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복권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복권을 산다. 그럼 복권을 샀을 때 당첨될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했으면 복권을 샀을 때는 결과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당첨이 되거나 꽝. 두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전체 당첨 아니면 꽝이니까 표본공간 S의 근원 사건이 2개 있고 당첨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으니까 내가 복권을 샀을 때 당첨될 확률은 2분의 1이다. 어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당첨되는 경우와 꽝 되는 경우가 가능성이 같지가 않잖아요. 1대1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첨되는 게 더 조금이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반반이라면 2분의 1이 맞습니다. 확률이.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2분의 1이 아니다. 그래서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바로 NS분의 NA로 확률을 정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우리 윷놀이의 확률. 독에 걸린 뭐가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등이 있고 배가 이걸 배라는 이렇게 평평한 부분과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만약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사위를 윷을 던지면 이 부분이나 이 두 개의 부분 등이나 배가 어때요? 만약 일어날 가능성이 똑같다? 난 똑같다 생각해. 등 아니면 배 나오니까 50대 50이라고 생각하면 독에 걸륜모라고 했을 때 그러면 윷이 4개잖아요. 이렇게 4짝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2가지 하니까 2의 4제곱해서 총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죠. 그 중에 개는 어떻게 되냐면 2개는 뒤집어지고 2개는 이렇게 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4개 중에 2개를 뒤집으니까 결국은 여러분 4C2 그러니까 뒤집을 2개를 선택하는 거와 같죠? 6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은 16분의 6이구나. 그 다음에 돈은 3개가 뒤집은 16 컨비네이션 4 컨비네이션 1이죠. 하나만. 4가지죠. 그러니까 16분의 4구나.
이것도 4 컴비네이션 3 하니까 16분의 4. 얘는 4 컴비네이션 4니까 16분의 1. 여기는 4 컴비네이션 0이니까 16분의 1. 이렇게 해서 생각한다면 걔가 확률이 제일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만약 수학적 확률을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등이 될 거와 배가 될 게 똑같다, 일어날 가능성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걔가 제일 빈번하게 나올 것이다,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요, 평평한 부분이 나올 확률이 60%, 그 다음에 이게 둥근 부분이 나올 확률이 40%라서 딱 반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결정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어날 가능성이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처럼 수학적 확률, 표본공간 S의 근원 사건의 개수분의 그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이용해서 구하면 확률이 틀리다라는 얘기,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60대 40을 이용해서 계산을 따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 이거는 따르게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여러분들 이제 여기 쭉 보세요. 개하고 거리, 여기서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개하고 거리 확률이 같지가 않죠. 거리 더 적게 나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개와 거리 35%, 도가 15%, 유시 13%, 모가 2%의 확률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로 모든 문제를 확률을 구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에만 우리 확률은 경우의 수의 비로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어날 가능성이 다를 때에는 우리가 경우의 수가 같아도, 어떻게 보면 지금 개하고 도하고 이게 경우의 수가 보면 이 두 개가 지금 같아서 도하고 거리 같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도하고 거리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 무조건 공식에만 넣지 말고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잘 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니까 이런 윷놀이에 대한 것들도 한번 좀 여러분들이 따로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 예제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이제 문제 풉니다.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이게 전체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NS, 여기서 NS를 구해야 돼요.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두 개를 6 곱하기 6 하니까 36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나오는 눈의 수합이 6이 될 확률, 눈의 수합 6이 되는 거 구해보세요. 1, 5, 2, 4, 3, 3, 그 다음에 4, 2, 5, 1. 그래서 5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확률은 36분의 표본공간 S의 원소의 개수 분의 주어진 사건의 원소의 개수 5개 해서 수학적 확률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근원 사건들이 각각 일어날 가능성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1개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면이 1개 나올 확률을, 동전을 3개 던지니까 우리가 동전은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이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NS는 첫 번째 동전 2가지, 두 번째 동전 2가지, 세 번째 동전 2가지에서 총 8가지 경우 수가 나오고요. 앞면이 1개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앞을 H라고 하면 HTT. 그 다음에 첫 번째 말고 두 번째만 앞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만 앞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총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가 생기니까 이거는 확률이 8분의 얼마다? 3이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 2번 풀어보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흰 공 3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이제 그럼 주머니 상태를 한번 먼저 써볼까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4개, 그래서 총 7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낸답니다. 그럼 표본공간 S의 근원 사건의 개수를 구해보면 S의 원소의 개수는 7개에서 3개 끊어는 거니까 7 컴비네이션 3이 되죠. 그래서 7, 6, 5 나누기 3팩토리알. 그래서 총 35가지가 생기네요. 흰 공 2개. 그런데 흰 공을 2개 뽑고 검은 공을 하나 뽑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또 구해야 돼요. 그럼 흰 공을 2개 뽑는다는 얘기는 흰 공 3개 중에 2개를 뽑고 그리고 검은 공 4개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되겠죠.
3, 4, 12.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전체가 35가지, 구하고자 하는 경우가 12가지가 되니까 35분의 12다 라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이제는 빨간 공 2개와 파란 공 4개가 들어있대요. 빨간 공 2개, 파란 공 4개, 총 6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래요. 임의로 2개를 꺼낼 때 하니까 여러분 이럴 때 NS 먼저 구하세요. 6개 중에 2개 뽑는가 62, 65, 30 나누기 2팩토리얼 총 15가지의 경우가 생기는데 어떤 사건이냐? 빨간 공 하나, 파란 공 하나를 꺼내야 돼요. 그럼 그 사건의 경우에서 그 사건을 A라고 할까요? 그럼 NA는 빨간 공 하나니까 빨간 공 2개 있어요. 2개 중에 하나를 뽑고 그리고 파란 공 하나니까 4개 중에 하나를 뽑으면 결국 8가지의 경우가 생김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15분의 얼마다? 8이다. 이렇게 해서 수학적 확률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9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9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때 여기까지가 NS죠. NS는 9배서 3장 뽑겠다. 그래서 NS는 9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해 줄게요. 9, 8, 7 나누기 3패 1은 3, 3은 9, 1은 2, 4, 8 그래서 결국 84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네요. 그랬을 때 이제 또 뭘 하라고 하냐면 3장 모두 어떤 사건이냐 3장 모두 홀수가 적힌 사건을 A라고 하면 NA 구해야 되겠죠. 3장 모두 홀수다. 여러분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 홀수는 1, 3, 5, 7, 9 5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 모두 홀수이려면 이 5장 중에서만 3장을 뽑아야겠죠. 이것은 5C 2하고 똑같고 5, 4, 20 나누기 팩토리얼 10이 되네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한 확률은 84분의 10 약분이 돼서 2로 하니까 42분의 5 이렇게 확률을 같이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다뤘다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는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은 그냥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딱딱딱딱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전을 던진다라고 할 때 동전을 하나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동전이 경우의 수가 전체 표본과 2가지잖아요. 앞면 뒷면 중에 한 면.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꼭 2분의 1은 아니죠. 2번 던지면 한 번 앞면 나오고 항상 한 번 뒷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앞면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뒷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아주 이상적인 우리가 수학적으로 봤을 때의 확률을 얘기한다면 통계적 확률은 직접 해보는 겁니다. 진짜 동전을 던져서 확률이 2분의 1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가를 직접 해보는 확률을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하였을 때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Rn이라고 하면 근데 이 n번을 이제 계속 크게 늘리는 거예요. 10번 해보고 그 다음 100번 해보고 뭐 1000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크게 함에 따라 n을 시행 횟수를 크게 함에 따라 시행한 횟수가 n번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 A가 일어난 게 Rn번입니다. 이 n분의 이 Rn, 그 횟수의 비율이죠. 전체 중의 비율, 이 상대 도수라고 부르죠. 이 상대 도수가 우리가 n 시행을 그러니까 동전 같은 경우도 아까 앞면이 나올 수학적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많이 던지잖아요. 100번, 1000번, 10,000번 많이 던지면 확률이 2분의 1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n의 횟수를 크게 한다. 충분히 크게 만들어주면 어떤가 p에 한없이 가까이 가게 되는데요. 그 p를 우리는 A의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시행을 많이 했을 때의 값, n분의 Rn 값, 그것을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예요. 그러면 시행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해서 진짜 실험해서 우리가 구해보면 그 상대 도수는
결국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행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같아진다. 이것이 바로 대수의 법칙, large number, law of large number에서 큰 수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거의 같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6 같은 경우도 아까 배부분이 있어요. 배부분이 평평한 부분이 나올 확률이 0.6인데요. 이거는 충분히 해본 겁니다. 직접 엄청나게 던져보니 0.6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해봤을 때의 확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통계적 확률. 그러나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아주 거의 값이 같아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큰 수의 법칙, large number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야구선수 A가 출루 현황이 표로 나타나 있어요. 전반기 때 220 타수를 했는데 63번, 후반기에 180번 쳤는데 51번 출루를 했다라고 한다. A가 출루할 확률과 이건 직접 해본 거잖아요. 그럼 출루할 확률은 전체 이 횟수가 지금 더하니까 400이네요. 400번 중에 출루한 거 요 63과 51을 더하니까 114가 되죠. 그래서 400분의 114.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이제 직접 나눠서 여러분들 계산하면 0.285 정도가 된다. 28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5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냥 직접 해봐야 되는 거죠. 나와봐야 됩니다. 2016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수는 40만 6,243명이 태어났고 그 중에 여자아이의 수는 19만 8,179명이었다. 임의로 택한 신생아에서 택했더니 그 아이가 여자아이를 확률을 구하라 라는 얘기니까 직접 해보는 거예요. 전체 중에 19만 8,179명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확률이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직접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0.48783 어쩌고저쩌고 83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소수점 아래 1, 2, 3, 4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0.48 반올림하면 8이 되겠죠. 그래서 0.488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생각을 넓히는 수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윷놀이 얘기와 거의 똑같은데요. 시원이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확률을 다음과 같이 구했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지고 나올 수 있는 두 눈의 수의 합은 여러분 주사위 중에 제일 작을 때가 1 더하기 1 하니까 2 나오고요. 제일 클 때가 6 더하기 6이니까 12여서 주사위의 눈의 수의 합은 2부터 12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건 2, 3, 4, 5, 6, 7, 8, 9, 10, 11, 12니까 모두 11가지 경우가 있고 그 중에 합이 4인 경우가 한 가지 있으니까 이 확률은 11분의 1이요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들 그 표본공간 S에서 각각의 근원 사건들은 일어날 가능성이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만약 이걸 표본공간이라고 뒀다면 만약에 2가 나오려면 주사위 2개가 1, 1 나올 때죠. 근데 3이 나올 때는 언제냐면 1, 3, 3, 1 두 가지가 있고요. 4가 나올 경우는 1, 3, 1, 2, 2, 1이고요. 4가 나오는 게 1, 3, 2, 2, 3, 3. 그러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틀려요. 전부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표본공간에서 우리가 이걸 표본공간이라고 하고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수학적 확률로 구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표본공간을 이용해서 똑같이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 해볼게요. 주사위 2개를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이렇게 해야 돼. 1, 1, 1, 2 쭉 해서 1, 6 그 다음 2, 1, 2, 2 다 나열해야 돼요. 2, 6 그래서 쭉 해서 6, 1, 6, 2 쭉 해서 6, 6까지 그럼 모두 몇 가지예요? 36가지가 나오는데 이 경우는 1, 1이 나올 때나 1, 2가 나오는 경우는 다 일어날 가능성이 똑같으니까 표본 공간을 이렇게 둬야 돼. 일어날 가능성이 똑같게 잡아야 된다. 저렇게 두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6가지가 확률 구할 때 36분의 두 눈의 수의 합이 4가 되는 거니까 4가 되는 경우는 1, 3과 2, 2와 3, 1이 있죠. 이 중에 3가지. 그래서 12분의 1이다 라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요. 문제에 접근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런 거죠. 이게 왜 선생님이 처음 이렇게 얘기할 때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본 공간의 개념을,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들 각각은 일어날 가능성이 똑같아야 우리가 수학적 확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가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확률의 기본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색깔을 세우면요. 지금 이런 PA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0부터 1까지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PA라는 것은 NS분의 NA잖아요. 그렇죠? NS분의 NA로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 확률은 제일 작을 때가 얼마인 거예요? 0. 안 일어나는 거예요. 1은 뭐냐면 표본 공간인 거예요. 사건 A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질 때 이런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이 나올 확률 구해서 언제나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일어나는 사건일 때가 1이다. 그래서 우리는 0이 나올 때를 공사건, 1이 나올 때는 언제나 every day 일어나니까 이걸 전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확률은 최소값이 0, 최대값이 1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본과 S에 대하여 PS, 표본간의 S의 확률은 1이다. 왜냐하면 6분의 6 아니면 뭐분의 뭐 똑같아요. PS분의 PS, PS는 NS분의 NS잖아요. 그게 1이 된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공사건은 확률이 0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집니다. 절대로 두 눈의 수의 합이 1일 확률 구하라 그러면 주사위 2개 던지면 아무리 작은 거 더해도 최하 2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두 수의 합이 1이 나올 수 없어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공사건. 그때의 확률은 0. 두 눈의 수의 합이 이제 보세요. 1보다 크고 13보다 작다. 우리가 두 눈의 수의 합은 2부터 12까지이기 때문에 1보다 크고 13보다 작다는 건 언제나 성립하잖아요. 항상 성립할 때의 확률은 얼마이다? 1이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6번 풀어보겠습니다. 흰 공 3개와 파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답니다. 흰 공 3개, 파란 공 2개. 흰 공이 1개 이상, 근데 몇 개를 꺼내면 3개의 공을 꺼내요. 여러분들 어떻게 꺼내도 파란 공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파란 공을 많이 꺼내도 흰 공은 1개 이상 섞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흰 공이 1개 이상 나올 확률하면 언제나 나오니까 확률이 얼마예요? 1이죠. 근데 파란 공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파란 공이 3개가 나올 수 없죠. 절대 일어날 수 없으니까 확률은 얼마이다?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고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개념적인 부분을 확률의 부분에 우리가 확률의 정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요. 문제는 여러분이 또 나머지 문제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